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 그린 마인드셋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린 마인드셋을 개발한 양종국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사람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느냐면 그릇을 가지는 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로를 설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 갈 건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릇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그릇 검사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그릇에 대한 부분을 가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아마 테슬라의 그 머스크라는 회장을 모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돈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분은 $1로 세상을 처음부터 생활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오늘날 그런 부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의 회장인 베이스 존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인터넷이 무엇이냐라고 가장 많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가르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중에서 이 심리학자라는 아들러 학자라는 분입니다. 이 아들러 학자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학교 때 이 선생님께서 그 상담을 하면서 아버님을 오시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이 아들러가 공부를 워낙 못해서 이 담임 선생님이 아들러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구두 수성공이나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진로를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수학을 잘하고 그다음부터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의대를 되고 아주 세계적으로 제3대 개인 심리학자인 아들러가 됐습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 하면 인도상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김승호 회장이란 분이 이 그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8번 사업을 해서 7번을 망하고 내가 가장 잘한 게 뭘까를 꾸준하게 시작해서 8번째 성공해서 이 사람은 사장학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시간당 사장학 강의를 하는데 한 500만 원씩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적 음식 체인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승호 회장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는 야구 선수 중에서 양현종이라는 기아 타이거스의 이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그 도전을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다시 복귀해서 오늘날 이제 야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그릇은 뭐 하는 거냐? 첫 번째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인 어떤 목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러라는 학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과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 현재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가상의 목표,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행동이 현재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우월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릇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꾸준히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이제 아들러 심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봐봤더니 이 성공한 사람들은 첫째는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실패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실패에 대해서 내가 고통의 의미를 실패의 의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그걸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끈기와 근면을
하고 그건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실패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꾸준히 일을 추진해 나가더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머리를 얼마나 똑똑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명석하게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변화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실패해도 그것들을 도전하고 끈기 있게 나가는 이런 것을 이제 그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릇은 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열정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그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 그릇만 갖는다라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행복이라는 부분과 성공이라는 부분을 다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릿은 능력을 중요시한 게 아니고 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꾸준히 내가 실현해나갈 수 있는 끈기가 있느냐, 인내력이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그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측정한 게 여러분이 이 검사를 하는 그릿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이라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것들을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지향점을 향해서 끈기 있게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가 없을 때는 막연하게 되고 그 막연한 부분들이 잠시 내가 어떤 지금 순간에 열정이 일어나지만 그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릿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내가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를 가져라.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금 현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하다 보면 설정해 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한 번에 그 목표를 뭐 할 수 있어요? 달성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하는 거냐? 실패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실패를 우리는 역경을, 그런 것들에 대한 고통을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주고 그 목표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느냐, 이런 지속성이 그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생 여러분들이 이 그릿을 갖는 부분들은 목표를 먼저 갖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실패나 그 다음에 지금 못한 것은 당연한 거다라 생각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내려는 어떤 열정과 흥미를 갖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그릿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앤젤라 더커스라는 학자가 그릿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뭐를 했냐 하면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을 쭉 찾아가 보니까 재능, 능력이 이런 그 다음에 어떤 지능이 이 그 뭐 하는 거냐면 그릇 성공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목표를 세워서 꾸준히 실천하는 열정적 끈기가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주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릿 마인드 검사는 우리의 진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여기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학생이나 지금 현재 중학생인 경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이런 그 AI 시대나 그다음 미래 이런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직업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냐면 한 최소 8번 정도 직업을 바꿔야만이 내가 삶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직업 세계들을 바꿔가고 진로를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진로 부분들은 옛날에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을 졸업해서 한 직장을 가지면 60세까지 정년퇴직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요새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직업이 빨리 변화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직업도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그릇, 목표를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갈 건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만 가지게 된다라면 나도 모르게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막연하면 된 게 아닙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꿈이 뭐야? 그러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갖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은 절대 돈을 많이 벌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구체성이 없어요. 돈이 많다라는 것이 10억인지 100억인지 1000억인지 1조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졌을 때 원동력이 이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역경과 고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다음 학교 생활을 하고 그다음 어떤 걸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그다음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자신의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그 진로를 설계한 것에 대해서 고통과 그다음 역경을 이겨내면서 꾸준하게 역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도를 이제 측정한 게 그린 마인드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능력은 늘 또 뭐 하는 거냐 변화됩니다. 저는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그 장애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장애 학생들을 이렇게 봐보면 중고등학교 공부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4년 동안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면 모두 다 성장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가게 되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고정적 마인드가 아니고 나는 늘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목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마인드셋은 나는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꾸준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 측정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내가 진짜 생애적 관점을 통해서 목표를 갖고 있는 거, 그 목표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검사를 이렇게 실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검사를 했을 때 먼저 봐셔야 될 게 이렇게 목표 기획력, 목표 인내력, 목표 추진력, 회복 탄력성 이게 그리시고요. 고정 마인드셋, 그다음 성장 마인드셋이 나에 대한 어떤 관념입니다. 자, 마인드셋을 먼저 검사하면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능력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나이를 먹어감으로 하고 내 과학자들이 이렇게 봐봤더니 내 가속성 때문에 모든 뇌들은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단 하나만 빼놓고 어렸을 때 모국어 능력을 습득하는 이 능력에 대한 어떤 영역만 빼놓고 모든 영역들은 다 성장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못한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념 속에서 나의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추진하려고 하는 인내력을 갖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처럼 고정 마인드셋은 45%고 성장 마인드셋은 90%입니다. 33%고 90%. 자, 이 말은 이 학생은 이 성장 마인드, 나는 성장하고 있고 나는 변화되고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T점수가 55점 이상일 때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이 더 높은가 성장 마인드셋이 더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만약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까지 성장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아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벌써 그것들을 버리고 나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나는 내가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 메시지를 나에게 제공하는 그런 일가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 성장 마인드셋을 증진시키려면 뭐 하느냐면 긍정적 목적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공부해도 안 돼. 그게 아니고 나 좋은 성적 받고 싶다. 나 저 친구가 싫다가 아니라 나 저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엄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긍정적 목적어를 사용하신다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뭐 하느냐면 성장 마인드셋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려면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들을 쓰기 시작해야 되고 그 언어들을 긍정적인 언어를 썼을 때 내 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관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긍정적 언어를 쓰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사고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 마인드셋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에 대한 계획력입니다. 목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40대는 어떤 삶을 살고 싶고 50대는 어떤 사람을 살고 싶고 60대는 어떤 사람을 살고 싶고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나는 뭐 하는 거냐면 40대에 나는 일 안 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40대까지 50억을 벌어서 나는 그 50억으로 나는 내 인생을 아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그럼 뭐 게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도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린 마인드셋에 있어서 그릿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혹시 이 학생 목표가 낮은 학생인 경우에는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렇게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만들어지면 뭐 하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꾸준함이. 꾸준한 인내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뭐를 해줘야 돼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표 계획력이 55점 이하인 경우는 그냥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표 계획 능력이 40 이하로 떨어진 사람은 빨리 목표 계획력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뭐 해보냐 인생에 죽을 때까지 난 뭘 하고 싶은지를 좀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목표 계획 능력이 그래도 55점 안 된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꾸 다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나는 50대에 나는 40억을 벌고 싶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나도 모르게 그게 공명이 돼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하냐면 인내를 하려면 뭐 하는 게 행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는 크게 갖고 행동은 지금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50억을 벌려면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학생이 가장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 이런 방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일으켰을 때 그것들이 인내력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내가 괜찮네 이게 됐을 때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추진력은 원동력이죠. 욕구죠. 욕구는 뭐야? 그러니까 목표 계획을 꾸준히 얘기했을 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회복 탄력성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도전을 했을 때 뭐 하는 거냐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회복 탄력성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이 성장 마인드셋과 연관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높고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도 높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나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성장 마인드셋은 높은데 회복 탄력성이 낮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생각은 나 이래야 돼 그러는데 실제 행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생일수록 뭐 하는 거냐면 그런 것들을 자꾸 행동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 말은 긍정적인 말을 행동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신 바같이 계획력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인내력은 이 목표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면 이렇게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뭐 하는 거냐면 인내력을 발휘하려면 한 번에 크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관되게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 중에서는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지쳐버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씩 해서 8일간을 이렇게 하게 되면 8시간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것들이 탄력이 받으면 일주일 가고 10일 가고 20일 가고 이게 인내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내력을 발휘하려면 목표의 작은 것을 쪼개서 그것들이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했으면 좋겠다.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장 쉽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일관된 행동으로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목표와 인내력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 할 거냐 하면 그걸 해봤으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요? 추진력이 뱉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겨내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뭐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다음 회복 탄력성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인데 낙관적이고 긍정적 사고들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긍정 마인드셋과 부정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데 성장 마인드셋, 주어진 상황에 노력하면 내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작은 것부터 이어지면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해서 이렇게 보면 최종 유형이 있을 겁니다. 이 성공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계획력도 있고 인내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계획된 것을 꾸준히 추진하는 어떤 근면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에 따라서 그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성공형이죠. 그다음 사고형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계획은 많이 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번 시험에는 내가 어떤 몇 점을 받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뭐 하는 거냐. 한 번 하고 꾸준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은 것, 쉬운 것부터 일관되게 꾸준히 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예요. 하루에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만 하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10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하루에 100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 하루에 2개씩만 외워서 20일만 외워보자. 이렇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행동을 일어날 수 있도록 작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라. 그 다음 이제 행동형은 뭐 하는 거냐. 충동적으로 바로 해요. 바로 하는데 뭐 할까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막연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행동에 해당되는 사람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의 계획은 어떻고 그 다음 일주일의 계획은 어떻고 그 다음 하루의 일과의 계획은 어떨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아침부터 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씩은 꼭 좀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도전행은 뭐냐면 목표도 없고 행동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전행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될까요? 경험이 있어야만이 내가 흥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도전행에 해당되는 학생께서는 내가 무엇을 할까? 그 다음에 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유형의 학생일 수 있으니까 뭐 해보자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그 관심 있는 것을 보면서 타인하고 절대 비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도전행에 있는 사람은 다른인하고 비교하지 않는 그리고 나만을 보는 내 강점을 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그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세워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인별로 이렇게 보면 성공은 그런 습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도전의 중에서도 인지적 도전이 있고 인내적 도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지적 도전행은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계획력이 막연하고 이렇게 그 구체화가 안 돼 있으므로 그걸 구체화해서 끈기를 갖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인내력은 그 뭐냐면 계획의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내재는 돼 있어요. 계획에 대한 해야 되겠다라는 내재에 돼 있는데 그것들이 행동으로 실행하는데 조금 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내적 내재행은 바로 글자로 손으로 써보고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그것들을 써서 뭐 책상 앞에 붙여놔보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고행은 아까쯤에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런 끈기와 그 다음에 의지가 약간 낮은 상태이므로 이 끈기를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행동에 목표를 갖도록 해주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유연 대처형은 뭐냐면 인내력이 이제 하고 있으나 이것들이 모호화가 아니라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날 조금 적으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를 격려해 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격려하면 뭐 하는 거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아싸 아싸 화이팅 화이팅. 이게 격려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격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 지금 양종국이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름대로 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행동도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는 내가 그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래 양종국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좀 속이 좀 상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는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 행동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촉진행위부터는 제가 말씀했던 성취감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어떤 능력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도전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안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내 스스로에게 격려를 해서 뭐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성취감을 경험해보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촉진행은 나는 무엇은 못해도 무엇은 잘해. 그때 이때 무엇을 잘한다 할 때는 친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안에서 가장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못하냐면 저는 심리상담자인데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고 그때 반영해 주는 건 잘해요. 근데 저의 선생님의 아이는 성인인데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빠는 그 기계를 만지기만 하면 부순다고 아빠는 이런 것도 못해.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아빠는 그건 못하지만 나는 네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고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면 내 자아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친구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나는 그건 못해. 그래 나는 이건 잘하지 않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냐면 긍정적 자존감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그런 마음을 좀 표현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릿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 그릿이 조금 전체적으로 낮은 것 같고 이랬을 때 그러면 내 그릿을 어떻게 성장시킬 건가 이게 매우 중요하지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릿을 갖고 꾸준히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들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공부가 행복의 순서는 아니고 공부를 지금 잘한다고 해서 그다음 내가 공부를 지금 못한다고 해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지 못할 거다. 성공할 거다. 이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지만 성인이 돼서 선생님 주위에도 공부를 학창시절에 못했지만 성공하신 분들 참 많아요. 그것들은 뭐 하는 거냐면 자기가 자신을 가지고 그릿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려면 그릿을 가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흥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흥미가 있는 건가 이걸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흥미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는 게 흥미예요.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려면 지금 흥미가 없는 친구일 때는 뭐 하냐면 다양하게 경험해 보시라. 그리고 그 다양한 경험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뭐 하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간접적 경험,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든 그다음에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그래서 유튜브 중에서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뭐 해보는 거예요? 시청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저거 한대. 그러면 그것들을 관심하다 갖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강의를 듣는면서 나는 흥미가 없는 것 같아.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많은 경험을 안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뭐 해봐라, 도전해보고 그것들을 해봐라. 그래서 이 도전할 때 흥미를 가질 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쁜 짓이 아니면 다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해보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관심을 가져지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내가 성취감을 경험해서 그것들이 이제 나도 이걸 해보니까 잘하네, 그럼 나는 이걸 해볼까라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만시간을 하게 되면 뭐 하는 거냐면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만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한다 그러면 10년간을 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도록 하냐면 우리가 목표를 만들고 꾸준히 연습을 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을 활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꼭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목표를 구체적으로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서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의 목표를 하고 그 3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가지씩 무엇을 하면 좋을 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뭐 하도록 이렇게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목표는 절대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목표를 달성해라 그러면 나 공부 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공부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번에 공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번 중간고사에, 예를 들면 나는 이번 학기말고사에 평균 10점 이상을 올리고 싶다. 근데 그 평균은 뭐 국어에 점수를 10점을 올리고 싶다든지 수학을 올리고 싶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생기실 때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공부 못한대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번에 수학 신청을 몇 과목 했니? 그럼 6과목 했는데요. 그럼 6과목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 게 어떤 거니? 개인 심리학이요. 그래? 그럼 개인 심리학을 한 과목만 A+를 맞춰보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과목만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니 되네? 되네 이 말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작게 목표를 잡아서 한 과목만 되면 이렇게 하니까 되구나라는 것이 내가 뭐가 생기게요? 마음에 어떤 신념이 생기고 마음에 어떤 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다른 과목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 기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 여러분, 목표는 크게 잡고 그 다음에 하루의 목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잡아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세웠으면 오늘 하루에 목표를 세웠으면 내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습이 됐으면 뭐 하는 거예요? 행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잠을 잘 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뇌가 활동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봐봤더니 뇌과학자들 봤더니 잠을 자면서 이 뇌가 기억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세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자기 전에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세팅을 할 때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것을 망각시킬까를 볼 때 1시간 전에 뇌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것은 중요하구나를 보고 이 뇌가
뭐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1시간 전에 했던 것은 기억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싹 버리려고 하더라. 그래서 하루에 잠자기 전에 꼭 행동을 점검할 때 뭐 하느냐 하면 오늘 일 중에서 내가 가장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이렇게 긍정적 메시지를 주면서 긍정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오늘 하루 또 네가 고생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뭐 하는가요? 이거 한 3분도 안 걸리고 1분도 안 걸립니다.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해주면 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주인이 이걸 중요시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하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뭐 하려고 해요? 잡아놓으려고 하고 딱 기억해 놓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흥미를 갖고 연습을 하면서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것들을 매일 이렇게 점검해 보는 이런 습관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런 기립 검사를 가져서 뭐 해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동은 나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릇이 지금 없다면, 지금 적다면 뭐 하려고 하냐면 그것들을 점점 키워나가는 연습을 해본다라면 공부하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릇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어떤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되고요. 인생이라는 그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고통스럽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고통스러워서 울음부터 웁니다. 그래서 울어야 되죠. 울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게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꾸준히 실행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내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내렸다면 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라. 생각은 하면 생각만 가지면 생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계획만 많이 가지고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릇이 많이 가지려면 뭐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들을 가진 게 되고요. 자신이 그리고 뭔가를 얻고자 하면 인내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가지려면 내가 어떤 목표를 만들어주면 기한 내에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릇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고 무시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화내지 말고 그럴수록 내가 더 친절해지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시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뜻대로 내가 안 움직여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가요? 내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뜻대로 안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친절하게 나를 성장해 주니까 친절하게 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고 선택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다. 그릇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릇을 가지게 되면 바로 이런 한 8가지의 부분들이 여러분도 스스로 모르게 행동해지고 생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그릇을 갖는 이런 마음을 자세를 갖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릿 마인드 검사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그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경청해주고 함께 나눠줘서 감사합니다.